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트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금요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그랜캐년을 방문한 한인 가족 3명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발표된 현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종된 가족의 렌트 차량 GPS 기록에는 이들의 마지막 행적이 3월 13일 오후 3시 27분경 애리조나주 4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각 해당 도로에서는 대형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실종 가족이 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애리조나 공공안전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27분 4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 차량 22대가 연루된 대형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은 겨울 폭풍으로 인해 도로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극도로 위험했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실종된 가족이 해당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들과 접촉했거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즉시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루빨리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무사 귀환하길 바랍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행정명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주정부에 넘기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연방 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사회보장국 SSA가 허위 청구 방지를 위해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1일부터는 전화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없으며 온라인 서비스인 마이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서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신규 신청자와 계좌정보 변경을 원하는 기존 수급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SSA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수급자의 계좌정보 변경 처리 기간도 기존의 30일에서 영업일 단 하루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SSA의 릴랜드 2대 국장 대행은 매년 1억 달러 이상이 계좌정보 변경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식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에 대해 고령자 및 장애인 지지 단체들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또 이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가짜 이민 단속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 재킷을 입은 남성이 요원들 행세를 하며 이민자들에게 접근한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가짜 소포들도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트라 코스트 카운티의 샌 파블로 경찰국은 최근 아이스가 보낸 것으로 위장한 소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소포에는 당신은 추방될 것입니다 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소포 안에는 아이스가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형식의 레터가 들어있었다고 경찰국은 전했습니다. 록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지난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민국뿐만 아니라 이민 변호사를 사칭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아이스 웹사이트를 도용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됐습니다. 아이오와 시티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나단 김 씨를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40분경 길버트 코트 1100번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씨에게 경관들이 접근했으나 김 씨는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따라가 제지하려 했고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나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경찰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현재 공무집행 방해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은퇴 크루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은퇴 후 크루즈에서의 삶을 꿈꾸며 집을 파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에만 65세를 넘는 인구가 4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면서 은퇴자들이 크루즈에서 생활하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고 CBS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은퇴촌 입주 등 기존의 은퇴와는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기 크루즈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행정보 사이트 크루즈 크리틱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크루즈 회사들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속하는 장기 항해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만도 12개 이상의 세계 일주 크루즈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스템, 즉 과학기술 공학 전공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 순위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재정정보 사이트 월렛허브는 최근 2025년 스템 직종 종사자를 위한 최고의 도시 중 텍사스주 오스틴이 1위를 차지했으며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워싱턴주의 시애틀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업체는 일자리 수, 중위 임금, 연봉 인상률, 지역 내 공과대학 순위, 연구개발 투자액, 집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여전히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 세틀 등이 스템 고용 비율로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고용 증가세에서는 상위 5곳이 모두 남부에 위치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1일 금요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